저 임대용 건물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흔히 다 그냥 임대용 건물 빌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는 빌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는 10층 이상의 전체가 업무용 건물, 사무용 건물로 쓰는 경우. 물론 요새는 1층에 이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약국 이런 거 생활 편리 시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가로 세를 주려고 놓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층에 이 사무를 보는, 업무를 보는 그 사무원들의 생활 편리를 위한 편의업종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게 이 상가를 집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기본적으로 다 오피스, 사무실로 쓰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정확히는 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용 건물만. 그러면 10층 이하의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6층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6층이 왜 중요하냐면, 6층부터는 이 건축법상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관리비 항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특히 6층이 왜 기준이냐? 6층 이상은 너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6층 이하, 4, 5층, 3, 4층 이런 건물들은 거의 다 점포, 오피스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 이 점포류, 뭐 학원이나 의원도 일종의 그 영업장이에요. 사무실은 아니에요. 사무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저층, 고층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진짜 6층짜리 건물에도 6층에 들어갈 그 업종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원 같은 거 6층에 있어도 올라갑니다. 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6층이라도 최고층 6층에 고시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편리해요. 그래서 이 6층 이하 건물은 일반적으로 거의 그 점포류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가 건물이라고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과거에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다 빌딩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상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두리 가보면 3, 4층이라든지 5층인데 위에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은 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썬팅이나 간판이 없이 커튼을 가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두리는 상권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위에 층까지 이 점포가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에 층은 뭐 4, 5층에서 3, 4층은 주택으로 집어넣어요. 주택은 세가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층이 점포, 업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점포주택, 상가주택 이렇게 부르시게 되고, 또 이 6층 이상, 뭐 10층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뭐 6층 이하는 거의 상가, 점포들이 들어가고, 6층 이상은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데 중심상업 업무지구로 해서 아주 상업용 건물 밀집되어 있어서 10층까지 전부 점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이 도심 지역에서는 이 7층이다 8층이다 그러면 위에 층에는 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들어가면 빌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밑에는 상가가 들어가요. 6층 이하는. 그러니까 상가 빌딩, 7층, 8층, 9층은. 그러면 10층 이상의 빌딩하고 7층, 8층, 9층의 상가 빌딩, 6층 이하의 이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상가 주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퇴직금, 노후 생각해서 퇴직금으로 장만했다가 진짜 어려움만 겪으시게 되는 그 유명한 공실 많이 나는 분양상가. 분양상가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에서 1층에 뭐 기둥과 기둥 사이 한 개 칸이라든지 한 개 구역이라든지 이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아니면 한 개 층이라든지 이거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대지가 아니고 대지권, 대지에 대한 권리로 형성이 되고, 구분 소유라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이제 이 등기자가 달라지죠. 등기 소유자가. 그런 건물은 이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 모여 있다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게 돼 있고,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분양이 나가게 되면 대지권 형성이 되고, 그게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분양상가, 대표적인 게 1, 2층에 한 개 구역을 이렇게 칸 잘라서 이제 세를 주는. 예. 그런데 그 분양상가는 이제 이 분양상가만 이 편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양상가는 기본적으로 이 공실이 많은 이유가 몇 가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 첫째 말씀드릴 게, 일단은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소비가 부진해요. 그게 이제 가계 부채서부터 뭐 영끌이는 뭐해서 그 집장만 때 그 돈들 많이 빌렸던 그 가계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하다 보니까 쓸 돈이 별로 없어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하니까 불안 심리로 돈들을 안 쓰려고 해서 소비가 너무 이게 된 거. 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이 오프라인 점포 경기가 안 사는 게 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쿠팡서부터 여러 가지로 해서 새벽 배송해서 그 온라인으로 이 구입 형태가 옮겨간 거. 그 다음에 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우선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일단은 경기가 자체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둘째로 이 특히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 아니면 아파트 단지 있는데 앞에 대로 쪽에 이제 상가들 쭉 지을 때, 이 주택을 짓는 것보다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사실은 알토랑처럼 건설업체의 수익금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가 너무 과잉 공급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퇴직금 같은 거 놓다가 가장 곤란을 많이 겪는 게 이게 분양상가 이거고, 두 번째가 지상에서 지식산업단지,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숙박형 생활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편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아서 우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상세히 구분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이라 하는 건 10층 이상의 순수하게 그 사무용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거를 원래의 뜻의 빌딩이고, 업무용 건물. 그 다음에 7층, 8층, 9층은 밑에는 상가, 위에는 빌딩을 상가 빌딩이라고 그러고, 6층 이하는 거의 상가로만 들어가 있어 상가 건물. 위에가 주택이면 상가 주택, 점포 주택.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셨으면 분양상가. 이렇게 5가지를 다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1층 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에서는 그래도 구분해서 쓰는데, 1층 공인중개사나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상가하면 3가지로 세 가지 의미를 썼어요. 뭐냐면, 첫째가 분양상가, 둘째 점포도 상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도 상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가를 내놓겠다 하면 이게 점포를 내놓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분양상가를 내놓으시려고 그러는지, 상가 건물을 내놓는 건지, 이걸 혼동해서 쓰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사실은 그거를 면밀히 구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상가에 아까 말씀 안 드린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워낙 많고 많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통건물주, 건물주 하나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 못 되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가 뭐냐면 관리 문제, 두 번째 그 임대료 통제 문제라든지 공실 위험, 그 다음에 권리금 문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최소한의 구분은 하고 쓰실 수 있어야,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쓰셔야만이 손해를 안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텔 권리금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 건물 의외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모텔, 사우나, 가든, 뭐 주유소, 대형 카페, 뭐 빵 카페 이것들 많이 만들었죠. 그 저 증여나 유산 상속세 유리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그 세는 시설하고 운영을 기존 이 건물주가 하다가 통으로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은 시설을 그게 뭐 시설 보안이라든지 뭐 시설 수리를 좀 그것도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중요한 수리는 건물주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텔 특히 모텔 같은 거에 권리금에서는 이게 이 바닥 권리나 시설비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 영업권이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 매출, 고객층, 운영 노하우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업적인 성격을 권리금 대가로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 권리금 관계는 나중에 모텔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그 설명을 할 시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있어서도 일단은 임대형 건물하고 자가 건물, 모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 관계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임대형 건물은 건물 골조하고 뼈대 뭐 외벽만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지 인테리어 비품은 임차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수익률이 그 시설 다 그 운영해서 자리 잡아서 통으로 세를 주는 자가 건물 모텔 같은 경우하고 보다는 수익률이 낮다는 그 사실 거기서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모텔의 권리금은 일반 그 임대형 건물 영업장의 권리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순수하게 영업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꼭 분명히 구분하셔야 손해 입는 일이 없으십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